안녕하세요. 이태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모의고사 1회 문제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당연히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고 한번 풀어보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풀이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8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쉬운 문제죠. 응용 수학 문제인데 저희가 봤을 때 사회초년생 A씨는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급여의 일부를 저축하였다. A는 재작년 1월 초에 B은행을 방문하여 2년 만기 저축계좌를 개설하였고 매월 100만 원씩 납입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금리는 연 5%이고요. 이자 소득세까지 해서 15.4%를 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기 시점에서 A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 라고 했고요. 단 금리는 연말에 단위로 일괄 적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이자를 어떻게 보면 2번 받는 거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2년 만기고 그리고 연말에 단위로 지급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총 2번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 저희가 당연히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었으므로 총 1년 동안은 1200만 원을 저축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0.05만큼이 저희가 이자가 됐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만큼이 이자겠죠. 그러면 이자에다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만큼 받은 거에 이만큼의 세금을 내면 저희가 이제 받은 총 실제 이자가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까지가 실제 받기 전 이자였고요. 세금을 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년차. 네, 1년차 이자가 이만큼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2년차 이자는요. 네, 2년차 이자는 저희가 2년 동안 넣었기 때문에 총 금액이 2,400만 원이 되겠죠. 이율은 똑같이 0.05가 나올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만큼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계산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거는 지금 다 이자 계산입니다. 이자만 계산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 1200만 원의 5%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봤을 때 네, 60만 원이라 볼 수 있겠고 여기는 저희가 봤을 때 120만 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여기에 계산은요 0.846 정도 되나요? 결국 그래서 또 여기도 846, 0.846 여기도 0.846 곱하기 때문에 이자는 총이자라고 쓸까요? 네, 총이자 같은 경우는 180만 원 곱하기 0.846이 되고요. 원금이 존재하겠죠? 원금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100만 원씩 넣었으므로 2,4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더해 주시면 저희가 받게 될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럼 결국 여기를 계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0.846보다는 그래도 0.85 정도? 그래서 180과 85를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는데 아마 이 계산 금액이 보시면 한 150만 원 정도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0만 원 정도 아마 나오게 될 거라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아마 2,550만 원 부근이 나오게 될 거고요. 2,550만 원인데 아마 그 답이 3번에 가까움으로 답이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기가 조금 더 좁게 나온다면 선지가 좀 더 좁게 나온다면 디테일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단위가 거의 한 50 정도에서 3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계산만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10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9년 무역 의존도가 높은 순서대로 국가를 나열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간에 무역을 할 거고 수출액은 다음과 같다. A의 B와 C에 대한 수출액이 200억, 100억이다. 지금 A가 B하고 C한테 수출했기 때문에 B하고 C 입장에서는 걔네들은 수입이 되는 거겠죠. 그걸 생각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A, C의 총 생산은 각각 1000억, 3000억, 2000억이고 그리고 무역 의존도, 저희가 알고 싶은 무역 의존도는 수출과 수입을 더한 금액을 총 생산인 여기로 나눠주면 무역 의존도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얼마나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를 확인해 주신다면 어떤 표냐면 수입과 수출을 확인하는 표겠죠. A, B, C, A, B, C라고 했을 때 A에서 A로, B에서 B로는 수출과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다면 만약에 여기서는 수출, 네, 수출, 여기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는 거죠. 네, 여기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랬을 때 A에서는요, 저희가 각각 200억과 저희가 100억을 수출했고요. B에서는요, 저희가 150억과 100억. 그리고 C에서는요, 저희가 150억과 저희가 50억을 지금 수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수출을 총 300억을 했고요. B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0억. C 같은 경우는 200억이죠. 네. 200억을 저희가 수출한 거다 볼 수 있겠고 지금 여기서는 수입은 300만큼 수입했고요. 250 그리고 200만큼을 저희가 수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이제 무역 의존도를 확인해 주신다면 A라고 하는 애는요. 지금 총 국내 생산량이 총 생산량이 1000억이기 때문에 총 수출액 저희가 300, 총 수입액 300, 그러므로 600이 나오게 될 거고요. B라고 하는 애는요. 저희가 3000억 달러이기 때문에 B는 수출이 250, 수입이 250, 500이 나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C라고 하는 애는요. 지금 2000억이 총 생산량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입이 200, 수출이 200, 그래서 400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자리를 조금 정리를 해주자면 이런 식으로 10분의 6, 30분의 5, 20분의 4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애를 비교를 해야 되므로 통분해 주신다면 60분의 저희가 36, 60분의 10, 60분의 저희가 12가 돼서 A가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고요. B가 마지막이고요. C가 두 번째. 그래서 1등, 2등, 3등으로 무역 의존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를 만들게 되면 조금 한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15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금액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세안을 만들어 2021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감세 효과 파악을 위해 2023년까지 감세안에 따른 세수 변화 규모를 추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액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총액과 이렇게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A 방식은 뭐냐면 감세안이 시행된 해부터 매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감소분을 누적으로 합계를 하자. 누적으로 계속 얼마큼 되는지 합계를 하자라고 했고요. B 방식 같은 경우는 감세안이 실행된 해에 직전 연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 기준 연도와 비교해서 매년
줄어드는 금액을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비슷한 말 같은데 조금 다르죠. 얘는요, 기준이 매년 바뀌는 거고요. 여기서는 시행되는 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라고 했을 때 A안의 방식은 뭐냐면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차이를 봤기 때문에 차이가 저희가 봤을 때 7,000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4,000, 그리고 여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1,000 이렇게 나와서 지금 A로 본다면 A는 지금 여기 부분을 다 더한 형태인 저희가 봤을 때 이만큼의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B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봤을 때 똑같이 7,000, 여기서 봤을 때는 저희가 11,000,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저희가 12,000 이 되므로 여기에 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위가 여기가 지금 억원인데 원이라서 억으로 저희가 확인하고요. 여기가 1.2억 그리고 1.2조 여기가 3조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기억부터 디귿까지 확인해 주신다면 A 방식에 따라 2021년 세수 감소액은 저희가 7,000억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3번, 4번, 5번 중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니은을 보시면 B 방식에 따라 2020년까지 세수 감소 총액은 여기와 여기 부분을 더한 거기 때문에 1조 8천억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 아니면 5번으로 조금 폭이 줄었고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감수 총액의 차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차를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1조 8천억이 나왔으므로 답은 5번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계산보다는 지금 A 방식과 B 방식을 잘 이해했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비교해서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면 어느 기업에서 3명의 지원자 종현, 윤호, 은진에게 5명의 면접위원 A서부터 E적 평가 점수와 순위를 부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비율 점수법과 지금 여기 그리고 순위 점수법 두 개를 적용한 결과 다음 자료와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저희가 점수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로 인해서 뭔가 다른 점이 생기므로 그걸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과 저희가 표를 봤을 때 빈칸이 나왔다는 거는 저희가 채워 넣으라는 얘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먼저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선지를 보면서 채워 넣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선지를 보시면 순위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지원자는 종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순위 점수는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을 부여한다고 했으므로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3점, 여기가 1점, 1점, 2점, 3점이 나오기 때문에 윤호의 점수는 저희가 봤으면 10점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은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점, 2점, 3점, 1점, 2점이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봤을 때 9점이 나오므로 종현이 가장 점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우선 1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번부터 마저 보신다면 비율 점수법 중 중앙 삼합이 가장 큰 지원자는 순위 점수 합도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 삼합을 봤을 때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더한다고 했으므로 여기가 봤을 때 15에다가 더했기 때문에 저희 보시면 21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8이 아니라 9를 지워야죠. 네. 그러므로 저희가 21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은진 같은 경우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5와 7과 6을 더했기 때문에 18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서 가장 큰 지원자 윤호는 순위 점수 합도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종연이 크기 때문에 2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비율 점수법 적용 결과에 따른 전체 합과 중앙 삼합이 큰 값부터 등수를 정하면 등수가 똑같다고 했는데 등수가 1등, 2등, 3등이지만 1등, 2등, 3등이겠죠? 그래서 3번 또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4번을 보시면 비율 점수법 결과에서 평가 점수 전체 합이 큰 지원자는 은진이다라고 했습니다. 비율 점수법에서 저희가 봤을 때 평가 점수 전체 합을 보시면 결국 얘를 다 더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11을 더해 주시면 저희가 33이라는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10을 더해 주시면 저희가 28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됐네요. 그랬을 때 윤호가 제일 크고요. 종양과 은지는 같은 값이 나오게 돼서 가장 큰 지원자는 윤호이다 라고 해서 4번도 틀렸고, 5번을 보시면 비율 점수법 적용 결과 중앙 삼합이 높은 값부터 등수를 정하면 2등은 윤호라고 했는데 윤호가 아니라 종연이겠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만 다 채울 줄 안다면 조금 쉬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숫자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여기선 정수로 깔끔하게 나오지만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저희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계산을 해서 푸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연도별 갑국의 병사의 계급별 월급과 국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한 가격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이렇게 2012년부터 4년마다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를 나타냈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여기 있는 표와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를 먼저 써주면 저희가 캔커피 그리고 단팥빵 그리고 햄버거 맛을 제가 잘못 썼죠? 네. 캔커피, 단팥빵, 햄버거라고 했을 때 네, 여기가 저희가 250원, 그 다음에 여기가 300원, 그리고 여기가 500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600원, 그리고 1000원, 1400원, 그 다음에 2400원, 저희가 2800원, 그리고 3500원이다 라고 놓고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입영 월급은 2020년 저희가 81,700원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2020년이라고 했을 때 2020년 40만 8,100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500% 이상 증액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를 5배 하면 얘가 됐기 때문에 500% 되는구나. 1번이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5배 하면요 아마 금액이 40만 8,500원이 네, 나오게 되기 때문에 500% 이상 증액되었다. 그래서 좀 아깝게 아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잘 봐야 되는 단어가 증액입니다. 증액. 기본적으로 100%에서 100%가 됐다는 거는 똑같은 값이 됐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배가 됐다는 건요. 저희가 봤을 때 약 400% 증액이 됐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증액은 추가 금액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5배, 500% 됐다가 아니라 400% 증액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을 보시면 저희가 2012년 대비 2016년 상병 월급 증가율은 16년 대비 20년의 증가율보다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증가율과 여기서의 저희가 증가율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증가율은 계산이 좀 복잡하겠죠. 하지만 좀 워낙 딱 봐도 네, 비율이 대략적으로 나오죠. 여기서는 10만 원이기 때문에 대략 보면 10만 원 2배 하면 20만 원은 안 되기 때문에 대략 1.8배, 1.8배, 1.7배, 1.89배 정도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2배보다는 넘죠. 2배 하면 35만 원이어야 되는데 2배보다는 넘고 그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2.5배 정도 될 거다라고 저희가 눈대중으로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 점점 배율이 증가했구나. 그래서 지금 증가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 부분이 더 높음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3번을 보시면 군 매점에서 2012년 대비 2016년 가격 인상률은 16년 대비 12년 인상률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여기에서 저희가 인상률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인상률을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 단팥빵에서 600원에서 1000원, 400원 증가했고요. 여기서부터 400원 증가했습니다. 금액은 똑같지만 상대적으로 600원 중에서 400원 증가한 거와 1000원에서 400원 증가한 비율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가 훨씬 더 높은 증가율이겠죠? 그러므로 3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일병이 한 달 월급만을 사용하여 군 매점에서 해당 연도 가격으로 140개의 단팥빵을 구매하였고 남은 금액은 2016년과 2012년보다 15,000원 이상 많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2016년에서 일병의 월급은 이만큼이고요. 지금 2012년은 이만큼이죠. 결국 12년도를 봤을 때 월급이 88,300원이고요. 조금 12년도에 단팥빵은 600원이죠. 네. 그리고 16년도에 저희가 월급은 16만 1,000원이고요. 단팥빵의 가격은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팥빵의 가격을 확인했을 때 여기에 140개를 확인해야겠죠. 여기에 140개는요. 저희가 대략 14만 원. 이므로 차는 저희가 봤을 때 이만큼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에 계산했을 때 여기 계산은 저희가 84,000원. 이기 때문에 빼주시면 저희가 남은 게 4,300원이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000원에서 4,300원을 빼면 저희가 봤을 때 대략 한 17,000원 정도 남기 때문에요. 15,000원 이상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4번 보기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4번이 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한 거고요. 만약에 답인지 몰랐다면 이 계산은 조금 나중에 하겠죠. 왜냐하면 여길 계산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였다면 비율로서만 산정해서 계산을 했겠지만 중간에 빼기가 있으므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므로 4번 보기를 아마 나중에 할 것 같고 5번 보기부터 아마 할 것 같습니다. 5번 보기를 보시면 병장이 한 달 월급만으로 햄버거의 개수는 2020년 그리고 2012년에 몇 배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20년에는 저희가 총 54만 900원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저희가 봤을 때 10만 8,300원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나눠야 되는 게 2012년에는 햄버거가 저희가 2,400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2020년에는 3,500원이었죠. 그러면 몇 개가 더 많냐? 지금 여기에 나온 값과 여기에 나온 값 중에서 누가 더 많냐? 3배 이상을 차지하냐라고 봤을 때 여기는 대략적으로 5배가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썼죠? 네. 여기가 5배가 증가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5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배에서 1.5를 나누면 저희가 약 대략 3.3배 정도? 3배보다는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여기에
개수가 여기의 개수보다 3.3배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5번은 3배 이하라고 하는 게 틀렸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곱하기나 나누기가 있으면 비율로서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비율로서 할 수 있는데 4번 선지처럼 중간에 더하기나 빼기가 있다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므로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저희가 4번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18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다음은 2020년부터 20년의 1월부터 4월 동안 월별 학교 폭력 신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을 보시면 지금 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지금 월별 학교 폭력 신고 건수고요. 여기서는 월별 학교 폭력 주요 신고자 유형별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표를 비교해 가면서 선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 선지부터 보시면 1월에 학부모의 학교 폭력 신고 건수 1월에 학부모의 신고 건수는 학생 본인이 신고 건수의 2배 이상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1월은요. 총 600건 중에서 학부모가 55% 그리고 본인이 28%이므로 여기에 비율로만 저희가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에 2배를 하면요. 저희가 봤을 때 56%이므로 2배는 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서 1번 선지는 저희가 틀렸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 선지를 보시면 학부모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학부모의 신고폭력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구나. 그래서 2번이구나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요. 지금 단위가 퍼센테이지입니다. 맞죠? 그래서 55%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55%고요. 46%라고 하는 거는 1100에 46%, 41%라고 하는 거는 2400에 41%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건수는 얘네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가 퍼센테이지가 봤을 때 퍼센테이지 감소양보다 건수의 증가량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 감소하지 않고 저희가 봤을 때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2번 또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번을 보시면 2월부터 4월 중에 저희가 전월 대비 학교폭력 신고 건수 증가율은 3월이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증가율은요. 여기서 저희가 500만큼 증가했겠죠? 맞죠? 여기서 저희가 1300만큼 증가했고요. 여기서 1200만큼 증가했는데요. 증가양이 아니라 증가율입니다. 맞죠? 증가율이기 때문에 500은요. 거의 100%에 가깝죠. 거의 한 90%, 85% 정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100%가 넘죠. 100%가 넘기 때문에 한 120% 정도보다 조금 낮은 값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50% 증가함으로 저희가 봤을 때 3번이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4번 또한 보시면 학생 본인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1월이 4월에 10%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신고 건수를 봤을 때 1월은요. 저희가 학생 본인이 600건 중에서 0.28만큼의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4월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3,600건 중에서 지금 59%를 저희가 한 거겠죠. 그럼 여기 봤을 때 여기가 6배 증가했고요. 여기가 대략 2배 증가했죠. 그럼 총 12배 건수가 증가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12배이기 때문에 12분의 1만큼이므로 10%보다는 저희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 이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번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매월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발생 건수는 지금 여기가 신고 건수이기 때문에 발생이 얼마큼 됐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신고된
내용만 알 수 있으므로 발생 건수는 알 수가 없어서 5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9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다음 편은 갑국의 개인 A서부터 D의 연소득에 대한 자료이고요. 그리고 개인별 소득세 산출엔 소득세 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할 거다. A서부터 D까지 소득세 산출액이 가장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바르게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소득 현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내용이죠. 5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의 금융소득세를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 이하는 저희가 15%의 지금 금융소득 득세만 부여하고요. 만약에 과세표준은 5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만 근로소득의 합이고요. 과세표준에 따르는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소득세 산출액은 금융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합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저희가 금융소득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의 세율은 여기를 따라갈 거고요. 금융소득은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만 낼 거고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상일 때는 여기 중에 5천만 원만 금융소득을 내고 나머지 이만큼은 근로소득으로 쳐서 근로소득의 세율을 매기겠다. 그것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근로소득의 세율은요. 과세표준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결정되므로 여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근로소득이 지금 봤을 때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1천만 원 분은 저희가 여기 5%, 1천만 원부터 5천만 원은 10%, 5천만 원부터 1억은 15%, 그 내용들을 다 쪼개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천만 원부터 1천만 원 이하분은 5%겠죠? 네. 그럼 여기 부분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요. 다 1억 넘죠. 그러므로 저희는 여기까지는 어차피 딱 공통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1억 초과분만 계산을 한다면 A는 1억 초과분만 계산을 한다면 저희가 5천만 원 초과했죠? 5천만 원 초과했으므로 5천만 원에 0.2 그 다음에 금융소득 5천만 원에 저희가 0.15를 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B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까지는 똑같고요. 2억 5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1억에 0.2 더하기 추가 5천만 원은 곱하기 저희가 25%인 0.25를 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네, 여기가 봤을 때 만이죠. 0.2만 내면 되겠죠. 왜냐하면 C 같은 경우는 1억보다 초과분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요만큼만 산정하면 되겠고 D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5천이기 때문에요. B와 똑같이 1억에 대한 부분은 0.2 그리고 5천에 대한 부분은 0.25 그리고 나서 금융소득에 대한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은 저희가 0.15의 금액을 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B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똑같고 추가적으로 내므로 가장 많이 내는 1등 그리고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은 지금 B는 우선 아니겠죠. A와 C를 봤을 때 C는요. 여기를 5천이라고 쓰고 5천에 0.2라고 써도 무관하겠죠. 그러면 A와 C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적게 내므로 여기가 네 번째. 그래서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D,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은
A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답이 4번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20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다음은 어느 상담센터에서 2020년 실시한 상담 유형별 가족 상담 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할 때 2020년 하반기 전문 상담가에 의한 가족 상담 건수는 얼마인가 라고 하고요. 지금 일반 상담은 총 120건, 전문가 상담은 총 60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줬는데요. 2020년 가족 상담의 30%는 상반기, 70%는 하반기에 실시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또한 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확인해 본다면 지금 일반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나서 상반기 하반기라고 봤을 때 일반 상담가는 저희가 120건수고요. 전문 상담가 60건이기 때문에요. 최종 토탈 건수는 180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해서 표에서 확인했고요. 저희가 첫 번째 정보에서 30%가 지금 상반기에는 30%가 나올 거고요. 하반기에는 70%가 나온다 라고 했으므로 여기 180건에 30%이기 때문에 18 곱하기 3을 해서 54건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는 126건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 2020년 일반 상담가에 의한 가족 상담은 40%는 여기에 40%는 상반기에 60%는 하반기에 실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40%는요. 저희가 48건이겠죠. 그러므로 하반기에는 저희가 72건이 나오게 되고 상반기 합이 54건이 돼야 되므로 전문가 건은 저희가 6건 그리고 여기서는 계산했을 때 56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2020년 저희가 하반기 전문가 상담은 총 54건이 돼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사실 경우의 수인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표를 좀 그려주시면 조건이 2개 나왔을 때 표를 그려주시면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2회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